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73번째 사건입니다. 인천 고등학생 A양. 교육활동 침해 소송에서 승소. 인천의 한 고등학생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이하 교보 심의를 받은 후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법적 문제의 한 사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재조명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A양은 점심시간에 보건실을 방문하였고 당시 보건실에서는 다른 학생이 보건교사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A양은 해당 상황에서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말했으며 이에 보건교사는 A양의 행동을 무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교사는 A양이 상담 중이던 자신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학교 측에 보고했습니다. 학교장은 A양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여 교보위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보위는 A양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A양과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교보위는 A양이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이던 보건교사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행동을 했으며 교사의 동의 없이 다른 학생을 내보낸 것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양에게 징계 등의 처벌은 내리지 않았고 다만 피해를 입은 보건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교보위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A양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양은 자신이 단순히 보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받기 위한 방문이었으며 당시 상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결과에 불복하였습니다. A양은 교보위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올해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양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건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양은 당시 보건교사가 다른 학생과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은 보건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다른 학생에게도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A양이 보건실에서 보인 행동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간섭으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동으로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원지휘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며 A양의 행동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장은 A양이 보건실에서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칫솔과 치약 등 보건실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양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보위가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심의 결과 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학교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일회성 행동이나 오해로 인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단정짓기보다는 사건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교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동이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무례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행동의 의도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학생도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A양은 자신의 행동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이 교사의 권위나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의 열린 소통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예방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학생의 권리도 균형 있게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향후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참고하여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에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교사의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사 역시 학생들의 입장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동기탱천 기사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3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